여러분들 안녕, 구아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백직구 컨설팅 시간, 또 좋은 질문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질문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컨설팅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빠, 저 시험 디데이 5일 남았습니다. 뭐 기대하는 시험은 아닌데 그래도 기대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중요한 시험 전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시험이 가까우니까 예민해지는 건 둘째치고요, 멍하다고 할까요? 하루종일 멍 때리고 있어요. 책을 봐도 멍, 책 보는 것보다 벽 쳐다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크크크크. 엄빠도 기대 안 한다면서 기대하는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네요. 근데 저는 일단 질문을 보는데 일단 되게 이 학생들만 느낄 수 있는 약간 되게 사춘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런 벽을 보면서도 재밌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귀엽네요. 일단 컨설팅에 들어가기 앞서 그냥 벽을 보고도 그냥 귀여울 수 있다라는 거 정말로 부럽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디데이 5예요. 뭐 기대하는 시험은 아닌데 그래도 기대가 안 된다면 거짓말. 자,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뭔가 자기가 시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욕심이 있다라는 거, 욕심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된다란 얘기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시험에 대해서 조금 나름 조금 뭐랄까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험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오빠는 중요한 시험 전에는 어떻게 보내요? 그러는데 저는 시험 이렇게 몰아서 치는 스타일은 좀 아니고 미리미리 조금 약간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올 A를 놓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이유는 제가 놀고 싶을 때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못 놀게 되면은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고 못 놀게 되면은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습 복습만 조금씩 해놔도 훨씬 더 쉬워요. 시험 분명히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몰아서 하려면은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엄청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배운 것들 미리미리 복습하고 그냥 숙제를 내주면은 숙제를 그냥 해내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숙제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숙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적용해서 숙제할 때 조금 약간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말고 큰 국가시험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방에 항상 오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 이제 공부해야 돼서 아프리카 TV 이제 못 볼 것 같아요. 또는 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저 잠시 뭐를 이제 중단을 하려고 해요. 저 공부를 위해서. 그 개소리. 여러분들, 인간은요 24시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쉬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공부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부해놓고 놀아야 될 시간에 와서 화끈하게 놀고 다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못하는 애들이 뭔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갑자기 다 정리해. 그래서 난 이제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카톡도 지워.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투지폰으로 바꿔. 그리고 막 뭐도 안 해. 그리고 막 데이터도 막 제한 걸어놔. 그러고 시험 못 봐. 그러고 시험을 잘 보면 되는데 그러고 시험 못 봐요. 그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적어도 헤이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만큼은 미리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브레인은요 50분 집중이 맥시멈이래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게 여러분들이 2시간 막 죽도록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 그럴까, 조금 타임 매니지먼트를 저는 하는 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민해지는 건 둘째치고 멍하다고 할까요?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소녀기 때문에 가능한, 이거는 오빠 상황이나, 저는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는데 오빠의 상황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럼 전 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이거는 소녀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여기 우리 방에 보면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도 벽 보고 싶다, 나도 정말로 기어 이러잖아요. 왜? 다들 그게 안 되거든. 다들 그게 안 되거든. 사실은 벽 볼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한때에 지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기대 안 한다면서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뭐랄까, 성공하고 주체적으로 좀 뭔가를 읽어내는 친구들이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조금 고쳐먹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저는 기획 인생을 살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 때도 기획하고 놀고, 그 다음에 저는 막 청소년 막 엑스포 뭐 이런 거 기획하고, 맨날 기획하고, 방송도 기획하고, 맨날 기획 인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빛이 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길에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하고, 아직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고, 나는 좀 여러분들 이런 걸 도전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난 요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 약간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기 시작했더니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경희대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됐잖아요. 근데 경희대에 지원하기도 전에 이제 그냥 지원만 했다, 합격하기도 전에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가 경희대에 합격해 있어. 합격해 있어. 그리고 내가 봐봐, 오빠, 에이 그건 당연한 거였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붙잡았던 롤모델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김연아예요. 제가 그 김연아 선수가 국민들의 전 지지를 받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김연아가 그 기대치를 부응시키고, 그 자기에게 기대를 걸어준 사람한테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던 그 능력이 있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기대 안 한다면서 기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자식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 자식에 대해서 기대 안 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포기한 부모님들도 많아요. 아유, 이러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조금 더 핵직구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대치 정도를 충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기대치 충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걸 충족시켜주려고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보고 나만의 계획들을 세워보고 그리고 되던 안 되던 그 충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기대 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막 나를 서울대 하버드에 들어가기를 바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 브레인으로는 그 유전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하버드를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 집엔 그런 유전자가 없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다른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쪽으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설득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어쨌든 간에 뭔가 그 기대를 한다라는,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한 번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 보려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분군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한테 새로운 무기들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충족이 안 될 수 있고 지금은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어도 그 무기가 장착이 되면은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럽다, 계속 부담이야 이렇게만 느끼면 한없이 부담만 느끼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근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없어질 수 없는 거라면은,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이 기대를 한번 충족시켜 주겠다 라는 그런 미션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찡이 인스타를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눈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인스타 팔로우하고 이제 댓글 달면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거 들어가서 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막 해해준 TV 틀어놓고 막 책상 놓더라고. 근데 그냥 내 생각은 좀 약간 그래. 뭐 이거는 그냥 오빠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빠 방송 틀어놓고 책 이렇게 놓고 무슨 공부가 되니? 무슨 공부가? 그리고 완전 설정샷. 야,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방송 잘하는 오빠 방송 보면서 어떻게 집중을 하니? 그 집중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죠? 그거는 그냥 인스타용 업데이트를 위한 사진일 뿐, 그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방송을 보고 방송 보기 전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이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강 쪽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다른 품목인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때여서 옮길까 하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 주눅들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질문을 했다는 거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고 전 생각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사건과 이런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에 내가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포인트가 있고, 또 무시를 해버려야 될 포인트가 있고, 참고를 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근데 그 포인트 중에서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다른 품목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라는 거는 뭔가 나봉님이라는 사람의 그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스카우트는 우리 회사에서 너가 필요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단 내가 어쨌든 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즐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외국 사람들보다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요.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뽐내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우쭐우쭐 대라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그거를 즐겨볼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해. 항상 내가 못하고 부족한 거, 막 겸손이라는 그 이름으로 진짜로 막 못하는 이런 것만 찾아요. 근데 일단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자기 현장에 대해서도 판단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래요. 그래서 옮길까 하는데, 자, 그 얘기는 자기가 지금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업계의 앞으로의 동향, 비전, 약간 이런 것들이 살짝 아쉽구나. 약간, 그리고 이게 조금씩 없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게, 내가 옮기려고 하는 그 회사가 내가 정말로 가슴 뛰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보다 더 가슴 뛰어줄 수 있는지,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더 일은 하기 싫은데 그냥 돈만 많이 주고 이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스카웃도 했고, 그러면 나름 제의라는 거는 조금 더 예전보다 더 좋은 페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없어졌는데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라면 저는 옮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고민은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 주눅들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백날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이 질문은 없어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언제 없어지냐면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 주눅들지 않고 잘 할 때 저 고민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하면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잘할 수 있을지, 아까 우리 위에 학생 친구와 질문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끊임없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뭔가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정말로 헤이준 TV에 딱 맞는 그런 뭐랄까 발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응? 나는 다른 막 이렇게 뭐 다른 방송이나 항상 여러분들 막 뒤에서 등골 쪽쪽쪽쪽 빼먹기보다는 여러분들 살 통실통실 찌워가지고 배를 갈라서 먹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좋은 방송에도 정말로 큰 손들이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성공해가지고 빵빵 별풍선도 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려면은 가야지. 뼈가 으스러지게 일해야죠. 아직 나봉은 아직 우리 방 열혈도 못 치고 올라왔잖아. 그러면은 열을 치고 올라와야죠. 그러면은 성공해야죠. 우리 일리가 오빠 저 지금도 토실토실하긴 해요. 근데 전 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토실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살찌고 막 이런 토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 헤이즈TV에서 항상 조크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짜 응원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제가 어쨌든 간에 나이에 늦은 나이에 저도 방송으로, 제가 원래 회계재무를 하다가 완전히 바꿔서 이제 방송 일을 시작했는데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걸 발견한 게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에 이제 매니저가 있는데 어떤 한 시청자분이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1년 됐는데 저희 방송이 이제 3월 30일부로
1주년 방송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 교체 없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질문하신 분 지금 계십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여기 계시네요. 자, 일단 이분은 저희 방송도 제대로 안 들어오시면서, 지가 매니저 해줄 것도 아니면서, 매니저 교체, 너 헤일리한테 관심 있니? 관심 꺼! 아니면 네가 괜찮은 매니저를 소개를 시켜주던가. 여러분들, 항상 문제 제기를 할 때는요, 솔루션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팀플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너 지금 왜,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건 틀린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건 틀렸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까지 솔루션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1년 됐는데 매니저 교체 없나요? 자, 이거는 문제 제기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매니저들 데려왔습니다. 제 친구들, 열혈될 친구들을 제가 데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데리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지가 저 매니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매일매일 생방송을 참여한다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매니저 교체. 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었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은 이유는 그냥 김치 싸다구를 한번 날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받았던 거는 제가 명분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교수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학과 자체가 없어지고요. 제가 하려니까 여러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는 이거 혜리님 질문인데, 27살에 교수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잘 나간다는 얘긴데, 제가 하려니 여러가지로 부담됩니다. 근데 오늘 질문에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하는 순간에 다들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혜리님이 저 27 아니, 에? 27이 아니에요? 그럼 몇 살인데? 헐. 뭐야. 난 뭐 나이 많은 막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뭐 9일이라고 해놓고 뭘 공개해야 돼요, 야. 난 또 막 이렇게 나는 젊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막 아줌마 막 나이 50대이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9일이라고 해놓고, 그죠? 깜짝아. 자,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약간 비전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질문들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이렇게 넘어서고 나의 그릇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순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운 거를 해보고 그 부담을 느껴보는 게, 안 해보고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것보다 저는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남들이 일단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인정을 하는데 왜 나 자신을 내가 안 믿어요? 그게 이제 좀 외국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거. 남들이 잘한다 우쭈짜면은 자기는 더 잘하는 것 같아. 외국은요, 진짜 걔네들은 좀 그거를 다운시켜야 돼.
별로 잘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우쭐대.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잘해져요. 그게 약간 외국이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게 필요해요. 아니 교수 제안을 받았다는 거는 나한테 어쨌든 그거를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나는 아직까지 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교수를 할지, 어떻게 내가 교수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죠. 근데 그 연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 제안 안 하고 뭐 딴 거 할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 내가 교수 제안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면은 해보는 거 왜 나쁘지 않아요? 나이도 젊어. 응? 그잖아. 근데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 할까요? 이러는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학과 자체에 전공을 했으니까 그 뭐지? 학과 자체에서 전공을 했으니까 그 학과의 교수 제안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과가 없어지니 사명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과를 전공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하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난 뭘 하고 싶은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도 그걸 전공을 했는데 이제 내가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교수직은 내가 전공을 살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전공을 해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공이 이런 부분이 참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교수가 되면 그걸 바꿀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어떤 교수가 된다. 제가 지금 저희 헤이준 컴퍼니 어그로 아카데미 창립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그로 아카데미 이제 학생들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그로가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끄는 어그로들은 굉장히 좀 저급스럽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어그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어떤 어그로를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어그로가 참된 어그로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과 이런 판단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학과는 마음에 드는데 학과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경쟁력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전공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워. 그러면 그 아쉬운 거를 한으로 삼고 그거를 저는 바꾸는 거를 저는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이런 부분 참 아프리카 TV가 매력적인데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위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돈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수라는 타이틀은 내가 학생일 때 그냥 전공자로서 얘기를 할 때보다 말의 힘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과를 사랑하고 지금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과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최초의 교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최초의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질문만 봤을 때는 저는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 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막 지잡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잡대라는 말이거든요. 막 지방 잡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면 뭐 서울로 올라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 지잡대에서 넌 1등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거기에 탑이 되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못하면서 다 환경 탓으로, 상황 탓으로, 뭔가 자리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마인드에, 자세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친구는 서울로 올라와도 문제예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올 확률도 적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친구한테는 네가 있는 그 학교를 위상을 진짜로 완전히 드높여줄 첫 번째 사람이 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잡대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은 그 대학은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경희대를 새롭게 들어갔지만은 저는 뭐 이거는 뭐 재수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때문에 경희대의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완전 개이득인 거야. 왜? 내가 앞으로 해나갈 일에 있어서 진짜로 구하준이란 사람을 배출해내는 대학이니까요. 그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재수없게 아니라 내 혼자서 내 마음속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막 이래가지고 야 경희대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막 이러고 옆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진짜 졸라 재수없는 놈이 되는데, 내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약간 요렇게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혜리가 제가 교수 전임으로 임용이 되면 강연 한번 모실게요 그러는데,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이런 헤이준 TV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는 이런 방향을 방송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 학생들한테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우리 방 사람들이 이런 에너지를 얻어서 현장에 가서 이런 에너지들을 다시 전달해 주기를 진짜 바라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뭐랄까 막 내일도 아니지만 되게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뭔가가 진짜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네요. 어쨌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휴학하고 싶은데 휴학하고 오면 머리가 굳어서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고, 부모님은 쭉 다니라는데 전 너무 지치고, 젊음을 이렇게 공부로만 보내야만 하나 고민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다 간호사를 하면 바쁠 텐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엄마가 어쨌다, 그 다음에 뭐 학교가 어쨌다, 이걸 다 떠나서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합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현실에 치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놓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놓고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나팅게일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해외여행을 다니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 지금 모았습니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얻지 않고 하려면 알바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행 그냥 가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여행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내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 우리 여름이 친구도 지금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여행은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휴학하고 싶은데 왜 힘든지도 중요해요. 왜 힘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게 전공이 안 맞아서 힘든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와 안 맞는 것들을 버텨내는 걸 안 해봐서 힘든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그냥 뭔가 일이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지치는 건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는 가장 쉬워요. 진짜로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진짜 많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그래요.
학교는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아직까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내가 나 혼자 주체적으로 모든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딱 나오는 순간부터 현실의 벽이 나한테 성큼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버티고 안 버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괜찮다. 왜냐면 아직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낼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부모님이 쭉 다니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알고 보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정적이길 바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 간호사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내가 가슴 뛰는 게 뭔지, 간호사를 대신할 만큼 비전이 나한테 막 쏟아지는 그런 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부모님들을 설득을 못하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큰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사회예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남한테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내가 확실한 플랜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왜? 나도 그런 확신을 갖고 싶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확신이 있어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난 내 인생을 두고 난 어떤 걸 해야 될지,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과 플랜이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항상 붙잡고 있는 확신과 분명한 기준을 두고 저는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안 하고 머리가 굳고 안 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힘든 것을 과연 여행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지금 힘든 걸 수 있는데 그거를 여행을 간다고 해결이 되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 작가가, 내가 본투비야, 내가 여행 작가로 태어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여행을 가가지고 그래, 난 여행 작가가 돼야지 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내가 여행 작가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게 갑자기 투명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정확한 문제의 답이 뭔지, 이거를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정이가 세계의 간호 상황 같은 거를 보고 올 수 있나 그러는데, 개소리 치워쳐요. 개소리 집어쳐! 그거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내가 세계의 간호 상황을 본다고 하고 그런 여행을 간 사람들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도 안 돼. 왜 여행을 그러고 가? 됐어.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리서치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돈 내고 행복한 여행을 가가지고 세계의 간호의 현 상황을 됐거든요. 때리치라. 아시겠죠? 우리 나팅게일,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에 본질적인 해답을 찾기 전에 그거를 뭔가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약간 회피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왜, 뭐 때문에 힘든지, 그 힘든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여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휴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고민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2시가 넘었네요. 자, 다시 한번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내성적으로 살아야죠. 뭘 어떻게 해, 이거? 성격이 내성적인데 어떻게 해요? 성격이 내성적인 거죠, 뭐. 이거 경진이 질문 아닙니까? 경진이가 저번에도 질문 한번 이상하게 해가지고 형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질문을 자세하게 해야죠.
내성적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뭐 형이 뭐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지. 성격이 내성적인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네 몸인데 내가 그걸 뭘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인데도 이렇게 질문 한번 던지는 거는 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하준이 형이 진짜로 조금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로 집중해서 진짜로 자세하게 컨설팅 해줄 수 있도록 조금 질문을 고민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면은 헤이준 TV를 좀 더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헤이준 TV 채팅창에서 살아남으면 외성적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의 쓰잘데기 없는 질문인데요. 오빠 다이어트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지금 안 하시는 느낌적 느낌인데 대체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다이어트를 하시긴 하실 건가요? 몸 관리도 잘 하고 계신 거죠? 라고 우리 일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안 보이냐?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입니까? 아! 배였어. 여러분들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뭐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들? 정말 배일 것 같은 이 턱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걸 보고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전 이 턱선으로 이 질문에 모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출산 이유 중 하나, 경력 단절과 아이 양육의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마인드를 100%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또는 우리 옛날의 어른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약해졌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할머니는요, 진짜 저희 할머니, 제가 나중에 저희 할머니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진짜로 그 약간 그 뭐 전원일기처럼 진짜 20년 드라마로 만들고 싶을 정도 저희 할머니의 그 삶을 보면요, 정말로 장난 아니세요. 진짜 농장을 막 혼자 진짜 집안을 일으키신 분인데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주무셨대요. 거의 20년 동안. 그리고 잠을 안 자려고 그 잠 안 오게 하는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뇌졸중 막 오시고 막 심장 박동기 달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직접 막 군대에서 그 짬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짬을 이제 막 농장에 이제 돼지를 키우고 막 소를 키우고 막, 그리고 막 할머니 진짜 막 농장에 막 50명 60명 되는 사람들하고 그 와중에 5명 6명 자식을 길러내고, 저 그런 거 볼 때, 근데 할머니 시대적 상황과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은 다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는 더 편리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연약해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면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아이 낳을 때 이런 거를 아까 뭐 질문을 하셨다고 우리 커프님이, 어이가 어리면 면접 보고서도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사회의 편견이긴 한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깨느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있었던 그 울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커프님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그런 걸 못 알아준다. 그러면 과연 그 회사가 나와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회사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나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회사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는 내 몫이야. 그거는 회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처럼 스카우트도 받고 이 회사가 내가 아이가 있건 없건 난 이 사람을 써야 해 라고 느끼게 만들 정도로 내가 나의 능력을 갖추는 건 내 몫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회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판도를 바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커프님이 지금 그래서 다른 데를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져요. 꿈은 이상적으로 크게 갖고 그 실현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아이를 가진 엄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두려워하는 여성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보여주시면 돼요. 두려워할 거 아니다. 두려워할 거 아니다. 나도 이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롤모델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앤 해서웨이 있잖아요. 앤 해서웨이. 그 앤 해서웨이가 이번에 인턴이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더 쉽지는 않지만 이런 편견들을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편견을 보고 그래 이런 거야 세상은 이래 하고 그냥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편견을 보고 아니야 그러니까 바뀌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적응을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살기가 힘든 사회니까요. 그래서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적응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건 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정이가 적응 말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가치 탐색이라는 수업을 떠났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응이 곧 포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거 포기와 적응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그냥 그래, 그렇다,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틀린 거라면 그러니까 바뀌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꿈이 있다면 헤이준 TV에 들어와서 저희 방송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만큼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돼. 야 지쳤어. 이거 할 수 없어. 안 바뀌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각 분야의 롤모델로 여러분들이 세워줬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방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분야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바꿔내는 그런 판도들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 롤모델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안 하고 그리고 경력도 점점 더 많아지고 실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아이 양육도 잘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컨설팅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컨설팅 방송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있어요. 그거 구독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제가 했던 컨텐츠들을 지금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아직 추천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설팅은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